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짭스토로의 김만자. 네, 봉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한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만약에 이랬으면은 어땠을까 라는 주제로 해서, 만약에 삼국시대 때 신라가 아닌 고구려나 백제가 통일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고구려와 백제 둘 다 좋아합니다. 특징을 얘기하자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중원을 넘봤던, 뭐 영토가 굉장히 광활했던, 지금의 만주, 연해주를 통치했었던 굉장히 호전적인 우리나라 민족 중에 역사 중에 하나인 나라였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이, 역사를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가 고구려가 통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반대인 게, 전 백제 팬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백제는 해상 국가였습니다. 만약에 백제가 통일했다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게 아니라 백제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지금의 USA 미국이 영어가 아닌 코리안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백제가 통일했다면. 이런 상상력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봉남이님, 예, 고구려 팬이신가요, 백제 팬이신가요? 저는 어느 편도 아니에요. 역사에 있어서 선악을 구분하는 건 의미 없다고 하고요. 그러지만 굳이 얘기하면 저도 아무래도 약간 백제 애정이 가죠. 근데 고구려를 왜 부정하냐? 광활한 영토가 있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 국력이 그때 상태로 통일했으면 좋았을 거냐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넓은 영토나 식민지를 필요로 한다고 결국 힘의 논리에 숭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고구려는 제대로 된 경제가 아니었어요. 부경 경제라고 해서 약탈 경제, 다른 민족들을 뺏거나 그쪽의 경제 체제를 복사하거나 막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몽고 제국처럼 언젠가는 넓어지는 한계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구려도 그렇게 긍정적인 국가는 아니었다고 보고, 뭐 우리 그 역사물에서 막 미화를 하지만, 그리고 뭐 신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외세를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국가와 국가 간에 싸울 때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예의라는 걸 자체를 아예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런 국가가 신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신라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가 신라 이후에 한반도로 제한이 돼 버렸어요. 원래 우리나라의 국토는, 저는 만주벌판과 연해주와 굉장히 광활한 땅에 굉장히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라의 통일 이후로 우리나라는 위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두만강에 갇힌 한반도의 반도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신라 이후에. 예, 그렇게 뒷거래를 했죠. 예. 우리는 이쪽으로 안 넘어갈 테니 너희들이 와서 여기, 그러니까 아마 당나라 원조 받았죠? 그래서 이게 당나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당나라 원조를 받아서 신라가. 그러니까 외세에 친일파랑 지금 솔직히 신라랑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외세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 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서로 권력 투쟁이나 경제 투쟁을 할 때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신라는 그걸 이제 깼던 거죠. 하필 고구려 백제가 아닌 신라가 통일하는 게 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지금의 만주, 지금의 연해주, 우리 땅일 수도 있어요. 백제가 통일했다면 정말 백제는 정말 해상 국가였어요. 지금의 소위 얘기하는 오키나와, 지금 베트남까지 백제가 진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가 그 랴후허강, 지금의 요서반도, 요서쪽, 북경 쪽 근방까지 백제 진출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지금의 산둥반도, 칭따오 맥주로 유명하죠. 산둥반도마저도 백제가 정복했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일본의 천황의 피해, 백제 왕조의 피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인정했죠.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인정했어요. 백제가 쪽에서 백제가 망하기 전에 일본이 소위 도와준답시고 깝죽댔거든요. 10만 병사를 보냈어요, 일본이. 백제가 망할 때. 근데 어이없게 바닷속에 그냥 어이없게 그냥 그대로 10만 명이 다 죽었는데, 10만 명을 보낼 정도였어요, 백제. 그 당시에 일본의 인구를 봤을 때 10만 명이면은 거의 진짜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나비효과죠. 저는 이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때 만약에 그 병사가 동원 안 되고 그 친백제가 일본에 남아 있었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도 않았지. 그렇죠. 상상해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백제가 아까 역으로 어. 일본이 음. 우리나라 식민지였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음. 백제가 몰락하면서 일본의 그 역사도 틀어져 버린 거야. 그때 그러니까 그 친백제계의 병사들이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혈통이나 귀족들도 다 백제가 자기들의 힘의 원료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격하게 몰락하면서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된 거일 수도 있어. 원래 어떻게 보면 피가 진하게 이어진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 이꾸라지가 된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 아무리 생각해도 고구려도 긍정할 수 없지만 제일 미국은 신라예요.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작당들에서 그렇게 국력을 탈취하는 건 잘못된 거야. 싸우면 제대로 싸우든가 협정을 맺든가. 정당하게 싸워야지. 왜 짱게 편을 들어가지고. 그럼 하면 안 되지. 지금 일본 천황도 백제계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참 진보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뿐인 것 같아요. 일본은 그래서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말이랑 우리나라 말이랑 되게 똑같은 비슷해. 똑같은 단어들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가방, 일방 백이죠, 백 가방. 일본도 가방이에요. 발음이 똑같아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또 뭐 있죠? 가방. 뭐 아니 근데 한자 문화권은 전체적으로 비슷해. 근데 근데 제가 중국어랑 완전 틀리잖아요. 아니 중국어랑 예, 발음이 예, 예. 근데 중국어는 성조가 있고 지역에 따라 다 틀리니까. 맞다. 심지어 발음, 그러니까 언어의 그 순서도 똑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근데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동사입니다. 일본도 똑같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중국어 같은 경우 우리랑 완전 어순이 틀려요.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 가깝죠. 미국에 가깝죠. 맞지. 유일하게 어순마저도 비슷한 나라가 한국, 일본이에요. 왜? 언제부터? 백제 때 이미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정말 좀 재밌는 가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 영어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영어 힘들잖아. 어렵잖아. 근데 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을까요? 별거 없어요. 영국이 미국을 지배해서, 영국이 호주를 지배해서, 영국이 캐나다를 지배해서, 그리고 지금의 캐나다, 미국, 호주가 세계 강국이니까. 그러니까 세계 공용어입니다. 되게 단순해요. 지도 한번 볼까? 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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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한번 보고 가시죠. 예. 또 좋은 지역 해주셨네요. 예. 지도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지도. 이 당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였고요. 이게 이 빨간색이 뭐냐면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 나라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만약에 백제가 영국이 미국을 지배하기 전에 백제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발견하고 만약에 미국을 우리나라가 지배했다면 세계 공용어는 한국어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모든 나라의 공용어가 한국어로 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행 갔을 때 영어로 다 대화가 되듯이. 만약에 백제가 통일했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백제는 정말 해양 강국이었거든요. 영국 못지않은. 너무 아쉬워요. 사람들이 항상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만주골판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백제가 통일했다면 아마 대영 제국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백제란 말 뜻 자체가 100개의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를 네. 인정한다는 뜻이네요. 백제는 다양성을 되게 존중하는 국가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100개의 제국이 될 만큼 굉장히 많은 해외 식민지와 굉장히 많은 광활한 일본도 백제 식민지였고요. 사실 산둥반도 지금 칭다오도 백제 근데 식민지였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의 여기 이것만 설명할게요. 여기 요서반도 같은 경우에도 백제 식민지였어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정확하게 학계에서 인정하는 부분만 서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건 이렇게 저는 역사적인 얘기를 할 때 힘의 논리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요. 고구려를 제가 부정한 것도 어쨌든 침략 국가였고 침략 전쟁을 했던 국가에 제가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제를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다, 해양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런 시각을 바라보는 것보다 백제가 통일하면 더 좋은 점이 뭐냐면요, 교육의 중심지잖아. 교육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 로마 같은 그 교역항의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쪽이 전 더 타당하다고 봐요. 힘의 논리를 보는 건 좀 우리 역사 그렇게 보지 맙시다.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많이 하여튼 아쉽습니다. 백제 마지막 왕 의정왕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많이 디스를 받아요. 뭐 삼천궁녀랑 놀아놨다, 그것도 방탕했다. 개소리지. 개소리입니다 진짜. 개소리지. 그거는 의정왕은 깎아내려고 정말 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왕이었고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게 중국과 신라의 힘이 논리가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려 시대 때 왕 중에 태폐적인 왕이고 공민왕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근데 공민왕은 자기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고 개혁을 했던 개혁군주였어요. 그 조선 시대 때 사관으로 고려를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짭TV에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만약에 삼국시대 때 백제가 통일했다면 지금 세계의 공용어는 영어가 아니다. 한국어다. 네, 이상으로 짭TV 마치겠습니다. 안녕.